함께 힘 모아 어두운 바다를 헤쳐갑시다. 코로나19가 선진국들에서도 예외 없이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금껏 일상의 평화를 지켜내며 어두운 바다를 힘겹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전진의 과정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노동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코로나19를 앓으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방과후 강사인 한 선생님이 학교 네 곳에서 동시에 자리를 잃고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자녀 셋을 키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몇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컸고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될까 애가 탑니다. 자영업자들의 길고 긴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3차 대유행에 투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보편 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일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토지라는 공동체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걷어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와 연대의식에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고비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빛났습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부드립니다.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늙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핵심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 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 사업의 무상 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택지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을 공공, 문화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사회 간접 자본 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 도민한 현재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처방 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적발 뉴스입니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 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합 예외지역, 표시, 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 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기영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 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니은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 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비근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차벨 뉴스입니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 번쯤 경험해보는 시내버스 무정차. 이달부터 경기버스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기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오는 11월 30일부터 경기버스 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 및 버스 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탑승하고자 하는 정류소에 직전, 정류소 도착 전에 승차벨을 신청한 경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승차벨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면 기존 승차벨 취소 후 재신청하면 된다. 동시에 경기버스 정보 앱에 무정차 신고 기능을 신설, 승차벨을 요청한 버스가 무정차 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 시간, 발생 정류소, 노선 번호,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했다. 도는 이를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적용, 버스 운전자 및
버스 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버스 정보 앱의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했다. 저시력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글씨 등의 크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길 찾기, 버스 리뷰 등의 서비스도 함께 추가했다. 도는 12월까지 무정차가 집중 발생하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1차 시험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89개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시험 서비스를 시행해 보완, 개선한 뒤 3월부터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 효과를 판단해 이용자가 많은 민간 버스 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무정차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한적한 외곽 정류소나 이용자가 없는 야간 시간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